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22일 오후 6시입니다. 사람이나 조직이나 평상시에는 자신의 정체를 감출 수가 있습니다. 포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위기에 닥치면은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나 그 조직의 본색이라고 그럴까요? 본전이 드러납니다.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 다음에 보여주는 행태, 그리고 그 지지 세력들이 보여주는 행태, 요게 바로 이 사람들의 본질입니다. 요게 진짜입니다. 요걸 잘 관찰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은 앞으로 계속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더불어라든지 민주라든지 뭐 평화라든지 민족이라든지 이런 말로 포장되었던 이재명과 민주당의 놀라운 정체, 끔찍한 정체가 이제 제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당원들을 향해서 민주당의 부족함은 당의 주인이 되어 채우고 질책하고 고쳐달라 라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재명을 넘어 민주당과 민주주의를, 국민과 나라를 지켜달라고 했습니다. 저도 국민의 한 사람인데 이재명 씨가 저를 지켜달라고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에게 호소하는 걸 보니까 기도 안 찹니다. 자, 여기에 맞춰가지고 놀라운 사실이 또 하나 연쇄적으로 터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의원들을 상대로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요구하는 단원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를 했답니다. 오는 26일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당 차원에서 법원에 제1야당 대표의 구속은 안 된다는 결의를 보이겠다는 차원인데, 이를 두고 당에서는 단원서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을, 의원들을 사실상 가결 표현을 던진 것으로 간주해 색출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 전원에게 이 대표 영장 구속 기각을 요구하는 단원서 제출을 요청한다는 공지를 했습니다. 공지에 첨부된 단원서 내용을 보면은 단원인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입니다. 우리 민주당의 정상적이고 원활한 정당 활동을 위해서는 대표의 업무 지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1야당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호소드린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어서 더욱이 제1야당의 대표로서 이재명 대표가 구속될 경우 국정 운영과 전반적인 국가 시스템에 중대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면서, 이거 완전 협박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구속된다면은 민주당이 제1야당으로서 지금까지 처리해왔던 중요 안건들의 연속적인 업무 처리가 어려워질 것이고 당장 상임위 등 입법활동 마비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국회의원 한 사람이 구속되는데 왜 국정 마비가 옵니까? 왜 국회가 마비됩니까? 이거 완전히 협박입니다. 누굴 향한 협박이냐? 이건 국민을 향한 협박입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단원서를 오는 25일까지 사무총장실로 제출하라고 했는데, 단원서를 낸 의원들의 실명을 기재하여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보내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를 두고 한 민주당 의원은 단원서에 이름을 안 내면은 사실상 가결표 던졌다고 간주하여 징계든 뭐든 하려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 의도를 의심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날 민주당 지도부는 이 대표 체포 동의안에 찬성한 자당 의원들을 해당 행위자로 간주하고 색출 처벌하겠다고 밝힌 바도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분당으로 가는 겁니다.
분당은 이럴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의안에 대해서 자유롭게 투표를 하라. 이렇게 민주당이 결정을 한 겁니다. 근데 자유롭게 투표를 했는데 나중에 약점을 딱 잡아가지고 가결표를 던진 사람은 징계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건 함정을 판 거죠. 처음부터 그러면은 의원총회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다 부결하기로 한다.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겁니다. 그럴 자신은 없었던 거죠. 근데 알아서 하라고 하니까 한 30명 정도가 이탈을 해가지고 가결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후적으로 이 30명을 잡아내겠다는 걸 요런 탄원서 제출이라는 꼼수로 하겠다? 여기에 댓글이 많이 붙어 있는데, 조선일보 경우에 이게 공산당식이냐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공산당식? 공산당도 이런 식으로는 안 합니다. 공산당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베트남 공산당, 중국 공산당, 소련 공산당, 북한의 조선노동당이란 공산당, 이게 다 질이 다릅니다. 공산당 중에서도 북한 노동당이 최악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핵심에 있는 자들은 흔히 주사파 운동권이라고 합니다. 주사파가 김일성주의자입니다. 이들이 헤게모니를 잡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일성주의자들이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 민주당이므로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더불어 공산당 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문재인, 이재명 세력의 본질과 그 정체를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이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좋은 정치 교육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던 그 말이 설마 그렇겠느냐 하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렇구나. 더불어민주당의 정체가 이게 김일성주의자 집합 개념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도 이제 하시게 될 겁니다. 좋은 교육입니다. 우선 문재인이란 자의 정체입니다. 이 자는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을 존경한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한 자입니다. 그리고 김일성의 손자 김정은 앞에 가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고 남쪽 대통령이라고 사칭을 하고는 같은 문장에서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으로 지켜주고 김정은이 마치 민족의 지도자인 것처럼 연설한 자입니다. 아니 이 자를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완전히 반역자죠. 고영주 변호사가 일찍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고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사건건 김정은 편을 들고 대한민국을 공격하고 그리고 한미동맹을 파괴하려는 그런 방향으로 5년 동안 정책을 폈습니다. 그의 후계자로 떠오른 이재명 또한 최근에 밝혀지고 있습니다마는 북한의 김명철 천안함 폭침범 김명철에게 조폭 출신 사업가 김성태를 시켜서 8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하고 그 중에는 스마트팜 사업 그리고 방북 비용 명목으로 800만 달러를 이미 주고 추가로 방북과 연결시켜서 북한에 2천억 원어치의 쌀 10만 톤을 주기로 약속하는 문서를 보낸 이재명 대통령이 되었더라면 딱 김정은에게 약점 잡혀가지고 김정은의 부하 노릇을 했을 이재명, 문재인과 이재명을 배출한 이 민주당이야말로 우리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괴멸시켜야 할 정당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의 헌법기관입니다. 헌법기관이
자유롭게 양심에 따라서 투표를 했는데 그걸 약점 잡아가지고 너는 누구를 찍었느냐라는 걸 색출하겠다고 하면은 이거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 정당으로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해가지고 해산시켜야 할 정당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판사를 압박해서 판사가 영장을 기각하도록 만들겠다는 그런 계산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너무 얌전하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자유민주적 생각을 가진 국민들은 이 권력 의지가 약합니다. 개인의 자유를 신성시 하다가 보니까 뭉쳐가지고 뭘 하려는 의지가 약합니다. 그러나 좌익들은 도덕성이 형편이 없지만은 뭉치는 힘은 강합니다. 목표가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좌익들은 뭉쳐가지고 권력을 잡고, 한번 잡은 권력은 절대 내주지 않는다. 요 목표에 충실함으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간 생활을 할 때 제일 상대하기 어려운 인간이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부끄러움이 없고 그 바닥을 모르는 그런 인격을 가진 인간을 상대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상대하도록 국가가 만들어 놓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경찰이나 군대와 같은 물리력을 행사하는 집단입니다. 보통 국민들은 성실함으로 직접 나서서 이런 세력과 상대하지 않습니다. 바로 경찰, 무장한 경찰이나 군대를 통해서 이런 세력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군대가 나올 필요가 없죠. 경찰이 있고 또 법원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재명의 문제는 국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헌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반공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을 이재명과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벌이고 있습니다.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국민들이 이들의 정체를 파악을 하면은 내년 총선에서 어떤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그 결단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개인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이걸 지키는 그런 이 좋은 체제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북한 노동당 정권에 바칠 것이냐, 딱 하나입니다. 내년 총선도 결국은 김일성 편이냐, 김일성 세력 편이냐, 대한민국 편이냐를 결정하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을 내년 총선에서 선거를 통해서 정리하지 못하면은 그 다음에 오는 대한민국의 국면은 지금 품고 있는 이 내전적 부도가 폭발해가지고 내전 상황으로, 피를 흘리는 내전 상황으로 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고, 그렇게 됐을 때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 중국, 북한이 개입을 해가지고 대한민국과 국군을 공격하는 이런 상황까지 최악의 그림을 그리면서 내년 총선에 대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